요즘에 펫금융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예. 펫금융이 도대체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험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그럼 이제 저축도 요즘 말 나오고 있죠. 할부금융도 있고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신용카드도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반려동물과 관련된 금융이라고 보면 딱 알맞겠죠. 일반적인 사람 금융이랑 뭐 차이점이 있나요? 똑같은 건가요? 그냥. 크게 다른 건 아니고요. 네. 기존에 있는 저축 상품이나 보험 상품이나 구조는 같죠. 이거를 이제 반려동물에 약간 특화되게 만들었을 뿐인 거죠. 네. 그러면은 사람용 금융이랑 특별히 다르지 않다면은 펫금융이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다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반려동물을 위한 펫 저축이라는 거는 다른 저축 상품보다 금리가 조금 더 좋거든요. 반려동물을 잘 키우겠다는 서약을 한다든지 몇 가지 미션을 완수를 하면 조금 더 혜택을 드리죠. 그러니까 보험은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건데, 실손보험 같은 거 갖고 있으세요? 네. 사람요? 네. 네. 동물병원비를 지원해주는 펫보험은 실손보험에 가까울까요? 실손보험에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손보험과 동일해 보이죠? 네. 우리 쓰면 사람의 병원비나 네. 동물병원비니까 질병상해라는 말을 쓰니까 혹시 질병과 상해 구분하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네. 우선은 몇 가지 아무리 몰라도 요거는 알고 가자. 두 가지 있으면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상해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한 사고, 부러지고 찢어지고 이런 것들. 질병은 가만히 있는데 내 몸속에서 나를 아프게 한 거. 뭘까요? 대표적인 게 감기, 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염증 이런 건 다 질병입니다. 이걸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하지만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그러면 물에 갑자기 빠져서 죽었다. 질병일까요? 익사, 상해일까요? 상해 아니에요? 그렇죠, 상해. 네. 갑자기 먹다가 체했다. 질병. 상해. 상해 정확하십니다. 네. 그럼 이제 됐습니다. 이제 이거 보시는 분 다 아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질병과 상해는 구분해 주셔야 되고, 보험료를 단위로 봤을 때 질병보험료가 더 많이 비싸요. 그리고 상해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죠, 보험료가. 왜 그런? 아무래도 질병은 이제 보험 사기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질병은 되게 치료 기간이 길거나 더 비싸죠. 우리가 찢어지고 부러지고 하는 건 좀 대충 상상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치료 기간이 좀 명확하고, 근데 질병은 암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치료가 언제 끝난다는 게 좀 불명확한 경우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질병이 많이 비싸죠. 어쨌든 용어는 사람의 실손보험처럼 질병치료비, 상해치료비, 입원통원비란 말을 쓰지만, 사실은 보험의 구조상은 안타깝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물건이잖아요. 자동차 보험이랑 구조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이해를 돕자면,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부딪혀요. 뭐라고 하죠? 대인배상이 발생했다고 네. 하잖아요. 남의 자동차를 부딪혀, 혹은 가로등을 부딪혔어. 이건 대물배상이거든요. 네. 내 강아지가, 나의 통제하에 있어야 될 강아지가 남의 사람을 물었다. 뭘까요? 대인배상입니다. 네. 내 강아지가 남의 강아지를 물었어? 대물배상이에요. 그러면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어디 가죠? 카센터를 가죠. 보험사를 가죠.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고장나면 동물병원에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손보험이잖아요. 무슨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해준다. 그래서 실손보험이에요. 실손보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만 취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보험사라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보험이라고, 사람인. 네. 생명보험사에서 만드는 모든 상품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네. 사람을 가지고 암보험, 사람을 가지고 실손보험, 사람을 가지고 연금보험, 네. 사람을 가지고 퇴직보험. 이해되시죠? 네. 생명보험 다 사람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손해보험은 손해난 비용을 보상해 준다는 거죠. 아직까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손해보험과 반대되는 용어 중에 또 하나가 정액보험이에요.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갔어. 찢어졌어. 부러졌어. 그러면 병원에서 찢어진 거를 꼬매고 기부스하고 필요하면 입원해서 실제로 손해난, 실제로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을 보상해 주는 게 실손보험이에요. 이거는 무슨 손해보험회사, 무슨 화재보험회사라는 곳에서 하는 거고, 무슨 생명보험사나 인보험은 정액보험입니다. 정해진 액수를 주는 보험. 암에 걸리면 정액을 주죠. 네. 암 걸리면 1억 원, 이런 거. 암 걸리면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정액이죠. 사망했을 때 얼마. 물론 이제 질병치료비는 실손처럼 나가는데, 우선은 기본적인 큰 개념이 그렇습니다. 펫금융의 대표적인 게 펫보험이랑 펫저축이랑 저축. 또 뭐가 있어요? 신용카드, 아까 펫카드라고 표현을 쓰죠. 우선은 거기까지가 이제 펫신탁. 사실은 이게 신탁은 부동산 관련된 거긴 한데, 네.
저는 사실 신탁에 대한 상품을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근데 펫신탁은 그거죠. 아까 말했듯이 내가 키우던 양육자, 보호자가 먼저 사망하게 될 경우 동물이 자식까지 키우던 동물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을 좀 누군가 대신 키울 수 있게 그 재산을 위탁하는 거죠. 은행에서 하는 신탁 상품은 신탁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 되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먼저 죽게 되거든. 남은 우리 강아지 고양이 대신 키워주세요. 나의 사망보험금으로. 뭐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혹시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자식 같은데 남이 자식같이 키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사망보험금으로 얘를 남은 자녀 삶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목돈을 주는 건데 우선 이제 그 상품까지 있습니다. 2천만 원부터 5억까지인가 설정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제가 보기에 일본에 나온 연구 자료나 보면 한 3천만 원 수준이면 10년 정도 양육비라고 이제 평균 잡아요. 1년에 한 200만 원에 300만 원. 그러니까 벌써 이 자료가 또 4, 5년 자료니까 넉넉히 한 1년에 300만 원을 생각하고 평균 10년이면 3천만 원 정도면 가장 넉넉할 것 같고 뭐 그 이상도 상관없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거죠. 나쁜 마음을 먹고 목돈이잖아. 그러니까 강아지를 빨리 어떻게 하고 목돈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뭐 사고 사든 뭐든. 그래서 요거를 목돈을 주지 않고 다달이 연금 형식으로 주는 그런 것도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고 금융사랑. 그다음에 그 제3의 그거를 이제 보험으로 말하면 보험금 수익자라고 하거든요. 보험금을 주는 제3자를 지정해 두는 거 사전에. 아니면 이거를 어떤 기관이나 믿을 만한 법인 기관에다가 해서 내가 죽거든 우리 강아지 고양이를 거기다 위탁하게 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고민해보고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펫 카드를 쓰면 뭐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신용카드 보시면 우리 카드의 혜택 같은 거 있잖아요. 포인트 적립이 많다라든지 아니면 뭐 할인해 준다든지 이제 카드사 용어에서 이제 차감 결제라고 하거든요. 내가 10만 원짜리를 구매하면 뭐 2만 원 차감 결제면 2만 원 아예 깎아주는 거고 내 통장에서 10만 원이 아니라 8만 원만 빼가는 거고 뭐 포인트를 더 줄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펫 상조도 있지 않나요? 펫 상조는 펫금융이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아주 극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아직 인식도 좀 부족하고 상품도 아직 좀 만족스럽지 못한 맞아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한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펫금융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펫금융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최초의 시작은 이제 원래 의료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게 보험이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원래 금융의 컨셉은 똑같아요. 이게 롱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롱텀 봤을 때 제로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어떤 일정한 그 현금 흐름이라고 그러죠. 캐시플로우가 그러니까 나의 현금 흐름은 일정하고 갑자기 사고 났을 때 목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게 금융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의 심리가 그렇진 않죠. 돈은 조금 내고 싶고 많이 받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해 차이로 인한 어려움인 거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나의 그 갑작스러운 그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한 게 금융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우선 1순위는 보험인데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보험에서 말 많잖아요. 비싸다, 안 되는 거 많다, 나이 먹으면 또 가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이 저축인 거죠. 저축은 어쨌든 이자만큼의 약간 이익이 생기니까 요즘 또 이자가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에 뭐 1%짜리도 참 찾기 힘들었는데 오늘 아까 아침에 들었는데 2.8%까지 나왔어요. 지금 내가 만일에 닥칠 그 큰 목돈 필요한 거를 미리 저축해 두는 거죠. 반려동물 저축, 펫 저축 필요하신 분들은 보험에서 안 되는 분들, 보험의 소멸성이다 뭐다 그래서 보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보험에서는 보상받지 못하는 영역들, 중성화, 스케일링 뭐 등등등 있잖아요. 하신 분들은 저축을 하시는 게 낫죠. 금융은 롱텀, 그러니까 그 긴 기간을 봤을 때 결국은 제로섬이다. 저축을 하든 보험을 가입하든 내가 평상시에는 일정한 금액을 내다가 필요할 때 큰 돈을 받는 거다. 내가 총 낸 만큼보다 더 많이 받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지양해야 된다. 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큰 목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게 금융이다. 보험은 우리 아이가 어리다면 보험에 가입하시고 우리 아이가 나이가 많고 노령이고 보험에서 안 받아준다든지
혹은 중성화나 스케일 같이 보험 사고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싶으신 분은 저축을 하세요.